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오늘의 끝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이야기,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DJ 원어스 환웅, 시온입니다. 웅디, 제가 재밌는 연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미국 캔자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친한 친구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았다고 합니다. 오, 그럴 수 있죠.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심지어 농담으로 함께 웃는 순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었대요. 와,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웃게 하고 이야기를 나눈 그 친구가 제 건강을 지켜준 존재란 거잖아요. 그쵸.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순간이 몸과 마음에 필요한 안정을 안겨준 거죠. 나에겐 어떤 사람이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존재를 떠올리며 월요일 밤의 경청 시작할게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라쿠나 유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어스 시온. 네, 환웅입니다. 저희가 또 일정 관계로 지난 한 주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요. 경친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또 오프닝에서 재미난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친한 친구와 하루 한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웅디는 저 덕분에 면역력 대장이겠네요. 촌디 때문에 네. 정신 건강은 좋지 않은데 네? 면역력은 대장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정신 건강도 좋아지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희랑 친한 친구랑 대화하듯 이야기 나누면서 쌓인 스트레스 풀어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 준비되어 있죠, 웅디? 네, 지난달 새 앨범으로 돌아온 이프아이 6분과 경청 초대석 함께합니다. 네, 이분들 요즘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로 지금 이 아이돌계를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는 신인팀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프아이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사인 앨범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 이용하시면 됩니다. 헤이 션디, 오늘 들을 노래 추천해줘. 네, 추천해 드릴게요. QWER 눈물 찾기입니다. 경친들은 너무 슬프지만 절대 울지 않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경험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후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끝까지 웃어야지. 그럼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2025년 8월 11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경친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가족들과 휴가를 떠난 경친도 있을 테고요. 열심히 못다한 공부를 하는 부지런한 경친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여름방학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은 야무진 경친이 있다면 이번 소식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공모전 소식인데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하네요.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상담 1388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되는 건데요.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을 주제로 15초 이상에서 60초 이내 동영상을 만들면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보호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경친들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경친들의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1388을 주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1388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고민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1388의 상담은 하루 중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1번 9시간, 2번 18시간, 3번 24시간.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정답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이 노래 제목에 정답과 관련된 숫자가 있네요. 어허.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24K 매직. 브루노 마스 24K 매직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경친들이 참여할 만한 영상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숀디도 학창시절에 혹시 공모전 참여해본 적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떤 공모전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기억나지 않는데 아니 그냥 한 기억만 나는 거예요? 네, 했었던 기억은 많아요. 네, 근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좀 오래됐나 봐요. 저는 단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한 번쯤은 한번 도전해볼 걸이라는 아쉬움이 났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뭐죠? 네, 청소년 1388 상담 시스템은 하루 중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3번 24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1388은 전화, 웹채팅,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어렵지 않게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요. 365일 24시간 내내 상담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죠? 여기서 다시 공모전 소식으로 돌아가서 당선될 경우에 있을 부상도 중요하잖아요. 웅디, 당연히 상장과 상금 준비되어 있겠죠? 물론이죠.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의 우수작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이 수상되고요. 소정의 상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저희도 나름 아티스트잖아요. 어허. 영상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법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좋은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밈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넣어본다면 어떨까? 왜냐면은 이 초수가 좀 길진 않고 어떻게 보면 쇼폼에 가까운 그런 초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밈 같은 걸 활용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도 있으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무조건 1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참여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무직타이거에서 랜덤 피규어 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청소년 소식이나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끝 비밀 일기장. 오늘은 숀디와 계획한 마라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러닝을 연습하고 왔다. 과연 우리 둘의 도전은 잘 성공될 수 있을 것인가? 숀디, 우리 해낼 수 있겠지? 아니, 파이팅이야! 경친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일기는요. 저 웅디와 숀디의 도전 일지입니다. 도전 일지요? 네, 도전 일지예요. 오늘 1일차예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숀디랑 같이 출전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숀디를 버리고 가버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도 혹시 괜찮나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출발하지 않을게요. 아니 뭐예요 그게? 참가상.
아니 완주를 해야지 상을 주실걸요 아마? 그래도 참가상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웅디가 뭐 어떤 하나의 마라톤이 아니라 모든 마라톤에 지금 관심이 엄청 많아서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라톤 대회에서 저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미리 신청해도 스케치 네. 안 맞으면 못 하는 거니까. 그쵸.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슌디만 하면 돼요. 그래요? 네. 오, 뭐야? 나만 1등 하면 어떡하려고? 일단 좀 뛰고 와보세요. 알겠죠, 슌디? 네, 그렇다면 경친들의 비밀 일기장도 열어볼까요? 9363님. 학교 다니는 동안 4시간도 못 자서 방학하면 꿀잠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몸 패턴이 학교 생활에 맞춰져 있는지 학교 갈 때처럼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6시간이라도 좋으니 좀 더 자고 싶네요.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근데 이 방학의 국룰인데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방학 패턴으로 맞추잖아요? 네. 그럼 계약해요. 너무 싫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늘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패턴? 저는 이런 거 맞추는데 어려운 적이 별로 없어. 그나마 시차? 시차. 또 4749님. 오랜만에 저녁 늦게 마트에 갔는데 마트의 모든 음식들이 다 세일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원래 사려던 물건은 까먹고 다른 것들만 한가득 사와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도 세일은 또 못 참죠. 진짜 못 참죠. 맞아요. 어쨌든 또 세일한 걸로 잔뜩 또 한가득 사서 먹고 있으니까 그럼 좋은 거죠 뭐. 그쵸. 네. 또 9824님께서 얼마 전 친구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창밖에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 찍을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웅디슌디도 그런 적 있나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멍하니 본 적. 있죠. 저는 특히 이 연습생 시절에 지하철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쭉 이제 출근을 하면은 중간에 이제 그 한강이 진짜 예쁘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럼 그곳은 너무 예뻐서 항상 그 저 말고도 다른 승객분들도 핸드폰 잠깐 내려보고 창밖을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 작년에 진짜 오랜만에 그 노선을 다시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그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되게 뭔가 저 혼자서 약간 추억에 젖었었던 그런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는 오히려 그 순간의 예쁜 풍경은 사진으로 잘 안 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안 담기더라고요, 사진으로. 진짜요? 네, 이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찍었을 때 무조건 눈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많이 보자 파여서 좀 더 눈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8731님. 썸 타는 애가 있는데 답이 너무 짧아요. 그럼 저한테 호감은 없는 거겠죠? 원래 말수가 적긴 한데 관심 있는 사람한텐 말이 많지 않을까요? 너무 슬퍼요. 근데 저는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짧은 친구라면은 그 짧은 한 문장이 한 5번을 썼다 지웠다 했을 수도 있으니 오호. 한번 계속해서 연락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요. 저도 답이 길고 짧은 것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싶네요. 또 7613님께서 웅디슌디 저 방금 벌레 발견했어요. 무서워. 이거 문자 썼을 때 이제 또 사라졌겠네요, 벌레가. 이미 침대 밑이나 장롱 밑으로 들어갔겠죠? 아우 너무 싫다. 꼭 잡으시길.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밀의 일기장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네, 그렇다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796님의 신청곡입니다. 태연 Y. We are rebel 끝이 없는 너와 나의 사랑은 확실하게 오는 belly 뭐라고 정의 경친들, 오늘 밤도 끝까지 가볼까?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방법. EBS 경청. We are young forever young 어서 오세요. 공감 능력은 살짝 부족하지만 뼈 때리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적인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친이 찾아왔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슌디, 제가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올해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아, 이게 맞냐? 방학인데 학원에서 지쳐가는 삶. 이게 맞냐고. 대한민국 고3 다들 어떡하냐. 우린 진짜 재수는 없다. 한 방에 성공하자. 그니까 나 수험생 생활 2번은 못해. 남들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여름방학. 수험생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요, 저희 부모님은 좀 다르십니다. 저를 수험생으로 생각하지 않나 봐요. 딸, 여기 봐봐. 이곳이 바로 전해의 자연을 자랑하는 스위스라는 곳이란다. 어때? 우와, 미쳤다. 이거 완전 땡진이에 나오는 엘사가 사는 겨울왕국 아냐? 와, 대박. 그치? 대박이지? 딸아, 우리 여기 가자. 가족 다 같이. 어때? 여길 가자고? 언제? 이번 달에? 아빠, 나 수험생인데? 수능 코앞인데? 뭐 어때? 공부 잠깐 안 한다고 성적 떨어질 일 없어. 가자. 아무리 그래도 유럽은 좀 너무한데. 아유, 좀 그러면 문제집이라도 들고 가던가. 어? 딸. 저희 아버지의 계획은 이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유럽 여행을 2주 동안, 무려 2주 동안 가족 다 같이 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럼 2주 동안 학원도 빠져야 하고 여행 가서 공부하기?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딸, 딱 2주만 힐링하는 거야. 아이, 수험생도 쉬어야 힘이 나지. 응? 알겠지?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수능을 코앞에 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제발 제 선택을 도와주세요. 들으신 곡은 릴러 마일즈 트레비였습니다. 와, 진짜 이번 사연 너무 부러운 사연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오늘은 고3 수험생인 0676 경친이 티적인 상담소를 찾아왔고요. 바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친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머리에 T 혹은 F 이렇게 자신의 MBTI와 함께 다양한 생각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무료인 반디앱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뼈 때리는 처방 드릴까요, 웅디? 좋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갈지 고민인 0676 경친을 위한 처방은 이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오, 웅디는 아니라파요? 저는 아니다 파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냥 해외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어머님이나 네. 아버님의 무슨 뭐 환갑이라든지 환갑이실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무슨 할머니의 무슨 잔치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수능 끝나고 가도 똑같은 스위스일 텐데 이게 특별히 굳이 지금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경험담인데 가라파입니다. 네. 왜냐면 저도 딱 학교 중간고사 여행을 갔다 오면 중간고사가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 다 같이 괌을 가자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상 안 가는 게 맞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여행이니까, 특히 먼 유럽이니까 가라는 이유가 특히 해외여행은 이때 안 가면 못 가더라고요. 말로는 그냥 수능 보고서 가면 되지 하면은 절대 못 가요. 지금 이 타이밍에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늘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사실 저는 고민하는 거 자체가 2주 내내 공부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기회가 됐을 때 딱 집중해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딱 돌아와서 공부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절대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진짜 장담해요. 수능은 돌아오긴 하죠. 네. 근데 수능 끝나고 절대 못 가요.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한번 경친들의 의견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실버 웨스트님께서 인티제입니다.
수시로 대학 갈 생각이면 여행을 가고 정시파라면 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아,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것도 좋네요. 또 주타몽님, 이틀도 아니고 2주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신 차리십시오. T입니다. 동의합니다. 완전 극티신가 봐요. 또 마릴린님께서 F입니다. 가세요.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해외여행 갈 기회 생각보다 잘 안 와요. 돈, 시간, 체력, 3박자가 완벽할 때 갑시다. 맞아요. 근데 2주라는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 흔하지 않아요. 지금도 시간이 안 되는데 지금 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가야 돼요. 누가 수능 진짜로. 전에 해외여행을 갑니까? 아직 여름방학이잖아요. 근데 수능을 그냥 저희처럼 뭐 그냥 보시는 분들이면 상관없어요. 수능 2주 전이 아니잖아요. 수능 2주 전이 아니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코코코냐님, F인데요. 저는 안 가요. 수능 결과가 후회되면 즐거웠던 기억도 사라질 것 같아요. 와우. 에이, 근데 또 이게 정답. 수능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여행이라도 갈 걸 한다니까요. 근데 저라면은 안 좋으면은 근데 여행까지 갔었으면은 진짜 그냥 볼 점수도 안 나왔겠다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우리 경친, 오늘 정말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빙인데요. 네, 우리 경친이 정말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상황이 더 좋을지 잘 체크해보고 또 여행을 간다면 좋은 추억을, 또 공부한다면 꼭 원하는 대학에 성공하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디숀디의 티적인 상담소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각종 고민 홈페이지 티적인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드릴게요.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이프아이 모실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환영 인사 남겨주세요. 터치드 야경.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경청 초대석! 데뷔곡 널디로 팬들의 마음에 도장 꾹 찍고 데뷔 100일 만에 두 번째 앨범으로 돌아와 시크 도도한 매력을 한껏 선보이고 있는 분들이죠. 이프아이 6분 어서오세요.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분씩 개별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라이 씨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파이에서 올라온다를 맡고 있는 아기 호랑이 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파이의 맏언니 토끼를 담당하고 있는 원화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파의 감성 보컬 미앤유 미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파의 막내이자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사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파의 리더 카리스마 리더 카시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파의 메인 댄서 고양이 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분 모두 다 이렇게 포인트 되는 동물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런 외우기가 너무너무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이프아이를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또 대표님이자 안무가인 류디님이 네, 또 씬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뭐랄까 또 그 쇼폼 같은 거에서도 되게 뭐랄까 영혼을 담은 그 작품들 제가 몇 개 봤었거든요. 저번에 왔던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 에코 챌린지도 제가 너무너무 멋있게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 분들에게 이프아이 꼭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프아이가 데뷔한 지 이제 4개월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 라디오 출연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오늘 떨리진 않으신가요? 괜찮나요? 저희가 라디오 경험이 사실 많이 없어서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 너무 좋은 자리여서 오늘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화연 씨, 태린 씨가 올해 20살이고 나머지 네 분은 아직 10대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EBS가 좀 더 친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연 씨 EBS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학생 때 인강이랑 수능 특강을 EBS 걸 많이 들었어서 와, 역시. 네, 그래서 바로 EBS 하면 인강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또 카시아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제가 검정고시를 EBS로 공부했었어가지고 네, 더 약간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또 혹시 경청 평소에 들어본 분도 계신가요? 네, 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진짜요? 어머나. 어떤 편을 들어보셨죠? 저는 이사배님이랑 이진아 선배님들과 그럼 그때 좀 많은 꿀팁들 얻어 가셨었나요?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유익한 맞아요. 시간이었었거든요. 진짜 경친이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뷔한 지 이제 4개월 됐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FI 팀명 뜻 알려주세요. 네, IFI는 Imagine and Find Energetic Young Eyes의 약자로 뭐? 상상을 환상을 만드는 시각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태린 씨 팀명 처음 듣고서 마음에 드셨나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원래 IFI라는 팀명 말고도 많은 팀명 후보가 있었는데 저희가 너네는 IFI였대? 라고 딱 하셨을 때 약간 이쁜 아이라고도 들려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쁜 아이, 이쁜 아이. 진짜 이중적인 의미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영어로 이렇게 의미 전달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귀찮아하셔가지고 어느 분이셨죠? 카시아입니다. 영어. 역시 EBS의 그런 힘과 역시 대단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또 나이로 치면은 방금 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팀에서 중간 연령대인 카시아 씨가 리더예요. 카시아 씨 이것도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제가 멤버들 이제 나이대에서 가장 중간 나이대여가지고 언니들의 말과 동생들의 말을 옆에서 잘 들어주라는 의미로 대표님께서 현명하게 저에게 리더를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신기하네요. 보통 좀 만 라인이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IF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에코 챌린지도 너무 떠올랐지만 데뷔 초 진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또 Like Jenny 커버 댄스 영상인데요. 그건 어떻게 찍게 된 거예요, 하연 씨? 그게 당시에 저희가 연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연습하면서 우리도 이거 한번 찍어볼까 하고 되게 각 잡고 찍은 영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가져주실 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고 틈 날 때마다 저희 계정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게 또 그 처음 영상 올리면은 계속 확인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들어갈 때마다 댓글 보고 특히 거기서 가운데 누구냐, 곡을 누구냐, 도대체 누구야 이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누구셨는지. 저 태린입니다. 사실 그게 비하인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원래 고글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 찍어주신 분이 퍼포먼스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태린아 너 고글 한번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됐는데 그게 사실 땀나면 앞이 뿌옇게 습기가 차가지고 이제 시야를 포기하고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라파엘님께서 6명 모두 너무너무 귀여워요.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홍지호님이 언제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IFI 앞으로도 힘내보자. 사랑해 IFI. 네. 네, 오늘 IFI를 처음 모시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네, IFI 이번 신곡 앨범 타이틀곡 들어봐야겠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Okay?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네. Please stop Black Mirror. Come and tell me in the mirror. Looking at you, baby.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하는 DJ 원어스 환웅 시온입니다. 네, 경청 2부 시작했고요. 오늘 경청 초대석은 이프아이 6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 끝에서 이번 신곡 Are You OK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본격적으로 새 앨범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지난달 발매된 이번 앨범 소개 누가 해주실까요? 네, 제 원화연이 해보겠습니다. 네, 화연 씨. 네, 이번 앨범은 데뷔 앨범과 같은 물결낭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 앨범은 데뷔 앨범에서는 그 일렁이는 감정을 마주한 소녀들의 설레이는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일렁이는 물결 한가운데 있는 그 소녀들의 그 본격적인 서사를 나타낸 앨범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살짝 컨셉이 바뀌었던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런데 또 데뷔하고 100일 만에 싱글도 아니고 두 번째 앨범을 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준비 기간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거의 뭐 이 정도면 데뷔 앨범이랑 같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맞나요? 네. 데뷔 앨범 활동이 끝나갈 무렵부터 바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이번 앨범에서 특별히 더 미리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네,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널디 때는 청순한 무드로 갔었어서 약간 청순한 무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네. 이번엔 좀 뭔가 색다르고 힙한 느낌이라 그런 느낌이 잘 나오게 계속 연구하고 계속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도 엄청 달라졌거든요. 네네. 이번에 탈색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스모키 화장도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게 또 탈색 같은 거 처음으로 해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새롭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머리 색깔이나 이런. 근데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뭐 약간 탈색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고 이런 멤버도 있나요? 태린 씨랑 태린 씨. 미유 씨. 들으셨죠? 다음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시켜주세요. 네, 그런 새로운 모습이 잘 담긴 이번 타이틀곡 Are You OK 소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담당이죠? 미유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Are You OK는 스페인어 가사로 시작되는 신비로운 매력과 함께 이프아의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곡이고 허리케인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은 곡입니다. 너무 잘했다. 우리 화연 씨와 미유 씨에게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너무 잘했다. 그런데 진짜 타이틀도 좋지만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타이틀 포함해서 총 몇 곡이 수록돼 있죠? 총 7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곡이나.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진짜 너무 많은 곡들을 준비하시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그 노래들 함께 들어볼 텐데요. 타이틀을 제외하고 총 6곡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주세요. 주세요. 오호. 네, 먼저 앨범의 첫 번째 트랙 Loverboy입니다. 곡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러블보이는요. 할 수 있다. 네, 멤버들의 음색이 잘 담긴 곡인데 수줍은 감성으로 시작되지만 이프아이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담은 곡입니다. 태린 씨의 용기 있는 도전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유 씨,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는 뭔가 제목만 들었을 때 너무 귀여운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조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녹음하고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곡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뭔가 표현을 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사샤 씨, 이 곡은 녹음을 하면서 새로 생긴 부분들이 좀 있다고요? 맞아요. 사실 2절 코러스에 애드리브가 없었었는데 제가 이사님 여기 코러스에 애드리브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멋있어. 와 너무 멋있는데 진짜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번 트랙 Lover Boy였고요. 다음 곡 주세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2번 트랙입니다. 제목이 Friend Like Me인데요. 이 노래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원화연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이번 Friend Like Me는 나 같은 친구는 어때? 라고 유쾌하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저희의 자유분방하고 또 솔직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노래에서 하이틴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곡에는 특별히 멤버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직접 멤버들과 AENR 팀분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멤버들의 실제 귀여운 습관들이나 아니면 취미들을 가사 속에 다 담아봤습니다. 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뭔가 리더로서 항상 다 놓아야 될 때 다 놓아야지 못하는 게 가끔씩 이제 뭔가 저의 고충이었는데 그래서 가사에 이랬다 저랬다 짜놓아지 못했다 노박이 필요해 어머나 진짜 너무 오히려 이런 본인들의 그런 특징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애착이 갈 것만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 곡은 발매 전에 대학교 축제에서 선공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부르기 전에 엄청 떨리셨겠는데 반응은 어떠셨나요? 사실 사실 이 노래가 떼창 포인트가 있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떼창하면서 팬분들이랑 즐겼는데 네. 떨리는 마음보다 뭔가 즐거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런데 이게 사실 선공개라고 하면은 이 떼창이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나왔다는 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곡이라는 그런 증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번 트랙 Friend Like Me였고요.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트랙 둥글게 둥글게라는 곡이고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나요? 네, 라희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둥글게 둥글게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알죠. 네, 이 노래를 이프아이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되게 설렘과 불안정한 감정들을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담아낸 노래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둥글게 둥글게는 너무 유명한 동요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반가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화연 씨? 맞아요. 처음 제목 듣자마자 어릴 때부터 알던 그 노래인가 싶으면서 저희 수록곡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희 공포 자체 컨텐츠에 이 노래가 스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팬분들은 모르시겠지? 하면서 되게 기대하고 설렜던 기억도 있어요. 또 이런 걸 또 스프로 살짝 넣는 게 또 재밌잖아요. 나중에 발견되면 더 재밌고. 그리고 또 이 곡을 최애곡으로 꼽는 분들이 많대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는 차애곡으로 차애곡이에요? 최애곡은 Are You OK입니다. 뚝 부러지시는군요. 또 최애곡으로 뽑는 분은 없나요? 저도 있습니다. 대리 씨도. 그렇다면 최애곡으로 뽑은 이유, 혹은 차애곡으로 뽑은 이유. 이 곡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노래는 되게 여름 뭔가 바닷가에 와서 신나게 듣는 노래 같아서 되게 좋아하고 멤버들이랑 둥글게 둥글게 들으면서 연습실을 진짜 둥글게 둥글게 하거든요. 뛰면서 네, 연습을. 그럼 너무 좋은 노래라서 많은 분들이 런닝할 때 들으시면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런닝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꼭 한번 들어보면서 뛰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3번 트랙 둥글게 둥글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곡 가볼게요. 네. 네, 4번 트랙 이프아이입니다. 곡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프아이는 저희 데뷔곡이 아니죠. 저희 팀명이 죄송합니다. 저희 팀명이 담겨있는 곡인 만큼 짧지만 강렬하게 이프아이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저희만의 시그니처 사운드입니다. 곡이 1분 남짓으로 굉장히 짧아요. 녹음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이프아이는 사실 곡이 짧아서 되게 녹음이 얼마 안 걸렸는데 저는 들어간 지 한 30분도 안 돼서 나왔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아무리 짧아도 이게 잘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짧지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곡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사운드도 지금 너무 심상치가 않거든요. 태린 씨 녹음할 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또 뭐예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되게 쨍한 편인데 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샤하게 목에 힘을 빼고 불러봐라 라고 해주셔서 했더니 음색이 다 너무 잘 담겨가지고 음색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곡이 짧긴 짧네요. 순식간에 지금 목소리가 어머나. 네, 이렇게 짧지만 너무너무 매력적인 곡 4번 트랙 If I 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곡 가볼게요. 네, 6번 트랙이고요. 제목이 Say Moo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샤가 해보겠습니다. 세이무는요, 통통 튀는 리듬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이프아이의 자유로운 매력을 담아낸 곡입니다. 이 곡은 레디, 미라니님과의 협업으로 더욱더 힙하고 재치 있는 무드를 완성시킨 곡입니다. 너무 잘하셨다. 박수. 그렇죠. 사장님이 막내잖아요. 맞아요. 진짜 토시아나 틀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네, 또 영어에서 소가 우는 소리를 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치면 음매 같은 건데 사실 또 노래 시작부터 소 울음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듣고 또 어땠어요, 카시아 씨? 네, 계속 깔리는 그 음매 소리가 너무 중독적이었고 또 가사에 무를 다 맞춰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치킨보다 치킨 무를 I like 이렇게 다 이렇게 리듬을 맞춰놔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파트가 환현씨 파트잖아요. 환현씨 파트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환웅이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보면 죄송합니다. 또 환현씨는 어디 가서 실제로 막 치킨무가 더 좋냐는 질문 받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막 장난치면서 막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혹시 막 그런 말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이 녹음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되게 재밌는 가수들은 다 너한테 갔냐고 진짜 이런 질문 받으면 너 진짜 그렇게 대답해야 돼? 이런 게 또 팬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쵸. 너무 부럽습니다. 네, 6번 트랙 Say Moo였고요. 다음 곡 갈게요. 네, 이번 앨범의 마지막 7번 트랙이죠. 에코입니다. 곡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에코는 몽환적인 사운드로 스윗에서 탱으로 넘어간 연결성을 더해주는 곡입니다. 그리고 라이씨, 이 곡이 이프아이에게는 더 특별한 곡이라고요? 네, 이 곡이 사실 저희 낭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프아이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마음이 되게 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랑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시작된다는 같은 곡이에요. 너무너무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곡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몽환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곡은 어떤 순간 들으면 더욱 좋을까요?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진짜 몽환적인 곡이라서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프아이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다채로운 그런 매력이 가득한 것 같아서 다음 앨범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음악 하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아이 러버보이. 이프아이 러버보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프아이의 앨범 준비와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최측근들의 제보를 만날 차례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제보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 건데요. 미담, 고발 등등 다양할 수 있거든요. 혹시 좀 겁이 난다, 두렵다 하는 분 없나요? 사실 저희도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요. 혹시 지금 미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하기? 네, 자매가 하신다면 봐드릴 수 있는데 없나요? 미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담밖에 없을 거라 믿습니다. 모든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일단 라이 씨와 화연 씨는 미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제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아이 데뷔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미유 씨에 대한 폭로 아닌 폭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데뷔 앨범 타이틀곡 널디 활동 때 미유 씨가 저에게 널디 챌린지를 같이 찍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프아이 멤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곧바로 좋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는 안 되는 몸을 움직여가며 미유 씨와의 추억을 위해 열심히 안무 연습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유 씨가 그날 이후로 다시 말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 이야기였나?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2달이 흘러버렸고 어느덧 신곡 알리오케이 뮤비 촬영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쩌다 보니 널디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미유 씨는 말로만 같이 찍겠다고 하고 결국 우리의 착한 리더 카시아 씨와 챌린지를 찍게 되었어요. 카시아 씨를 통해 그동안 맺힌 한을 풀었지만 먼저 찍자고 했던 미유 씨와 챌린지를 찍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미유 씨, 저 약속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번 알리오케이는 저랑 꼭 찍어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이프아이 멤버들, 이번 활동도 정말 화이팅이고 좋은 아티스트가 되길 항상 응원할게요. 네. 약간 이런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제보는 데뷔 때부터 이프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매니저님의 제보였는데요. 근데 너무 슬픈 내용이지만 평소에도 정말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더 맞아요. 가깝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이게 목소리가 나오시자마자 멤버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지시는 게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매니저님이 미유 씨에게 맺힌 한을 제보해 주셨는데 일단 우선 미유 씨, 매니저님이 한 이야기 다 팩트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네, 사실 사실이라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활동에는 꼭 찍어서 올리는 수 있나? 그렇다면 미유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결국 왜 같이 안 찍으신 건지 깜빡하셨어요? 아니 이게 깜빡한 거보다 사실 조금 이게 할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챌린지 구간이 제 파트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욕심인 거죠. 이제 제 파트를 찍고 싶은 욕심인 거죠. 근데 또 이번 알리오케이는 또 챌린지 구간이 또 제가 불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찍으려고 아껴둔 거다. 자기 파트를 하고 싶었다. 아껴둔 거다. 네. 근데 그 매니저님이 그 미유 씨 파트 부분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매니저님이 완곡을 다 준비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다 출 수 있으실 만큼 맞아요. 연습을 엄청 열심히 동선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로 엄청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뭐 멤버분들이 혹여나 스케줄이 안 되시면은 대체해서 이제 리허설용으로 나오실 정도로 그걸 약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원하실 네. 정도로 네. 애착이 보여드리고 있으시군요. 싶어. 아 정말요? 너무 대단하시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유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살짝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멤버들 사이에 미유 씨에게 장난치는 분이 좀 있으신가요? 약간 좀 타격감이 있는 멤버이신가? 거의 정원인 것 같은데. 오. 제 놀렸을 때 타격감이 좋아서 네. 멤버들의 약간 좀 이렇게 사랑을?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멤버입니다. 정말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보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손이 떨리는데요. 진짜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아이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칼리라고 합니다.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조금 소름 돋는 녹음실 에피소드를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한창 이제 바쁘게 녹음을 하던 시기였는데 녹음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 멤버 미유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네? 이러고 저희 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뒤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소리를 질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녹음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성 A&R 분이 한 분 계시긴 했었는데 저희 중에는 아무도 소리를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긴 했었지만 뭐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딱 저희 앨범 마지막 녹음날 수록곡 에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려고 작업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저희 A&R 부장님께서 그 미우가 들었던 그 여자 아직 여기 있는 것 같다,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저기 복도 쪽에서 어떤 여자가 부장님을 막 불렀대요. 그래서 자꾸 부르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소름인 게 그날은 주말이어서 일요일이었어요. 저희 빼고 누구도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있었던 게 다른 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파이 친구들이었는데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진짜 사람이긴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들 귀신이 나오면 대박이 난다고 하는데 이번 앨범 이파이 대박나게 기원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파이 화이팅! 네. 갑자기 분위기가 남양 특집이 돼버렸는데, 네. 오, 무섭네요. 이번에는 이프아이의 음악을 책임져주고 계신 직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녹음 중 들었던 귀신 목소리를 제보해 주셨는데, 또 미우 씨네요. 미우야. 네. 미우 씨, 그날 정말 귀신 목소리 들은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은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사님이 계셨고 제가 네. 여기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제가 막 이거 마이크가 제 높이에 안 맞아서 뭐 조정을 하고 막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누가 툭툭 절 치면서 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돌았는데 깜짝이야. 제가 원래 좀 반응이 큰 편이어가지고 와 이렇게 놀랐는데 갑자기 세 분이 저를 다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약간, 왜 저래? 약간 네. 이렇게. 오. 그래서 제가 이 진짜 심지어 무서워. 근데 또 억울한 게 사실 저희가 녹음 비하인드를 찍었어야 해가지고 네. 카메라를 켰어야 했는데 네. 제가 카메라를 까먹고 안 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또 멤버들이 저를 잘 놀리고 사실 회사분들도 저를 잘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아직까지도 전 저를 놀리고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걸 제보한 거 보니까 아무도 아니었나 봐요. 그럼 지금까지 미우 씨는 누가 이렇게 야 했는데 네. 다들 놀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잘 되려나 봐. 어떻게 맨날 놀림당해가지고. 그니까. 아직도 몰랐어. 근데 왜 그 직원분들이나 멤버분들이 이렇게 장난치신지 알겠네요. 리액션이 너무너무 맛깔지셔가지고. 진짜 근데 진짜 사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녹음하다가 귀신이 나오면은 대박 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진짜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은 징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무섭긴 하거든요. 얘기하면서 또 화연 씨도 막 이렇게 막 소름 돋아 하시기도 하고 멤버들 중 겁 많은 분은 없나요? 여기 태린이요. 여기 계세요. 태린 씨 이미 벌써 몸이 막 반으로 지금 찌그러드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얼마나 많으신 편이에요? 사실 겁이 진짜 많아요. 진짜 조그만한 거에도 엄청 놀라고 네. 제가 어두운 데도 잘 못 들어가고 혼자 있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미우가 들은 그날 에코 녹음하는 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거 빼버렸어. 카메라가 계속 꺼지는 거예요. 네. 저는 눌렀거든요, 카메라를. 네네. 눌렀는데 계속 카메라가 띠링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나 보다 하고선 그냥 끄고 진행하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계속 이게 끊기는 거예요, 헤드셋이. 네네네. 그래서 이사님한테도 이사님 계속 헤드셋 안 나와요 이랬는데 이사님도 야 너도 귀신이나 보다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멤버분들한테 처음 네, 말씀하신 처음 거예요? 말해요. 왜냐면 말하면 뭔가 그 귀신 따라올 것 같잖아. 여기 있어 여기. 태린 씨 울고 계신 거 아니죠? 근데 울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한 징조는 진짜 대박 나실 징조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노래로 계속 해야 되나 봐요. 에코도 따로 이렇게 공연 때 계속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또 사실 연습하다 보면 회사에 늦게까지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연습하다 막 무서워진 적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 좀 혼자 있을 때 새벽 연습할 때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컬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뒤에 자꾸 누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산 들고 혼자 막 나와 이랬던 적도 있고 네. 약간 그런 좀 무서움이 좀 가시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이 정도면 이프아이 회사에 귀신이 많은 건가? 아니면 멤버분들이 겁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네, 확실한 건 이제 개인 연습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연습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보만 남았네요. 그렇다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습생 때부터 아이들을 뽑아 트레이닝하고 세계관부터 컨셉, 곡, 안무 모든 부분을 프로듀싱한 이프아이가 저고 제가 곧 이프아이인 프로듀서 류디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비주얼, 댄스, 보컬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지만 가장 큰 장점이 어필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너무 좋습니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하는 마인드가 너무 잘 돼 있고 여자 멤버들끼리 보통 그런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기들 옷을 막 돌려 입을 정도로 털털하기까지 하고요. 배려심도 너무 강하고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모일 수 있나 싶습니다. 이번 앨범 관련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안무가라 인트로에 고무줄 묶는 거 푸는 거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포인트 안무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멤버 라이가 대표님 이거 어때요 하면서 낸 아이디어가 이번 알리오케이의 제일 포인트 안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 알리오케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컴백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중간에 힘을 내기 위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6명이서 160만 원치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강 가서 라면을 또 먹고 이렇게 잘 먹는 친구들인데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들까 싶으면서도 나중에 예능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성 좋고 모든 게 완벽한 이프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대박날 친구들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 제가 리스펙하는 안무가 이프아이의 아버지 류디님의 제보였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대표님이 제보할 줄 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느껴졌는데 이프아이 멤버들에게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죠. 아니, 아빠 말고 또 다르게 느껴지신 분 혹시 있나요? 저희 근데 연습생 때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대표님의 3시간씩 특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신데? 3시간이요? 3시간씩? 네. 아니, 걱정이 많으셨나 보다. 네.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무대 위에서 노는 방법이나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서 진짜 아티스트로서도 엄청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진짜 애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 제보를 주셨는데 또 자기들끼리 옷을 돌려 입을 정도로 털털하다라는 제보를 주셨어요. 정말인가요? 쉽지 않은데. 옷을 살 때 애초에 그 친구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약간 맞아요. 고려해서 사기도 하고 우와. 서로 돌려 입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우와. 처음에는 그냥 언니 이거 빌려도 돼 이러면서 약간 빌려 입다가 점점 그냥 다 같이 입자. 입어 이렇게 옷을 다 보지도 같이 않아. 살 때도 얘 내가 이거 살 테니까 너가 이거 사 이렇게 맞아요. 나눠 입자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그래요. 좋은데요? 와,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진짜 멤버분들끼리 벌써부터 이렇게 친밀감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셨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멤버 라이 씨가 낸 아이디어가 타이틀 포인트 안무가 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라이 씨 그러면 즉석에서 이렇게 생각해낸 건가요? 네, 그냥 장난으로 그냥 오케이 이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그거 좋은데? 하시고 이거를 갑자기 넣으셨어요. 와, 진짜 이게 진짜 특히 심지어 또 이렇게 대표님이 안무가시면 더욱더 이렇게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나 봐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놀라운 제보도 해주셨어요. 고기를 먹였는데 160만 원어치를 먹고 한강 라면을 또 먹었다. 이거 원래 좀 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멤버분들? 원래도 잘 먹는데 이게 고기가 소고기였어요. 비쌌어요. 비싼 저희가 소고기.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하나 준비해서 고기 먹으면 소화제 먹고 어떻게든 많이 먹겠다는. 야, 진짜. 아무리 소여도 그래도 160만 원은 이게 잠재웠던 저희의 식욕이 터져가지고. 폭발하셨군요. 네. 또 이렇게 또 근데 한 번쯤 이렇게 폭발시켜야지 이게 맞아요. 또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활동이 끝난 것도 아닌데 중간에 이렇게 사주신다는 게 진짜 애정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소를 사주신다는 게 진짜 너무 멋있으시네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사주실 것 같네요. 또 애정 어린 제보를 해주신 대표님에게 답장 드려야죠. 음성 편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혹시 대표로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리더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대표님, 일단 연습생 때부터 저희 한 명 한 명 캐스팅해서 이프아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대표님께서 열정 가득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표님, 감사해요. 류버지 사랑해요. 네, 이렇게 최측근 제보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경친들 질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들을게요. 이프아이 둥글게 둥글게. 네, 이프아이 둥글게 둥글게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친들이 보내준 질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님, 멤버들 중에 특별한 개인기 있는 사람 있나요? 개인기 부자. 제가 바로 개인기 부자입니다. 라이씨. 그렇다면 한번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일어나서 해도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럼요. 다 잡아주실 거예요. 네. 네. 헤드셋 빼고. 네. 어떤 거죠? 설명 없이 팔을 꺾을 수 있는데. 팔을요? 팔이요? 우와, 잠깐만. 소리 났어. 어머,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가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게 봄브레이킹 이렇게 뭐야 이거 깍지를 끼고서 팔을 이렇게 넘기셨어요. 우와, 진짜 이게 어떻게 원래부터 가능하셨던 거예요, 라이 씨?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이게 사실 제 특기를 그냥 만들고 싶어서 친구랑 중학생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유튜브 보고 독학했습니다. 이야, 아주 알차게 잘 쓰셨네요. 너무 깜짝 놀랐네. 또 레짱이님, 리더 카시아에게 질문. 가장 말 안 듣는 멤버랑 말 잘 듣는 멤버 각각 한 명씩 알려주세요. 카리더 파이팅! 파이팅! 지금 미유가 저에게 되게 상큼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말 안 듣는 멤버. 근데 저희 멤버들 다 말 잘 들어가지고 그게 맞지. 착해서 못 고르겠지만 네. 그래도 고르자면 강단이 있으신데요? 네, 그래도 고르자면 네. 왜 날 봐? 네, 미유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유가 물건을 정말 잘 흘려요. 맞아. 그래서 거의 헨젤과 그레텔 마냥 지나가는 길마다 이렇게 뭐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르고 싶었고 말 잘 듣는 멤버 은근 사샤. 사샤. 근데 왜 은근이죠? 이게 안 되니까 다들 뭔가 안 들을 줄 아는데 근데 진짜 완전 말 잘 듣고 딱 한번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멤버인 것 같아요. 어머나, 우리 카 리더를 도와주는 우리 막내 사샤님이셨군요. 네. 아고. 저도 헨젤과 그레텔이거든요. 저 때문에 저 매니저님이 항상 고민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냥 멤버들이랑 매니저님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매니저님 멤버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네, 또 이통희님께서 멤버들 전원 추구미가 테토녀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진정한 테토녀다 어필해주세요. 이거 솔직히 나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하셨죠? 화연 씨가 먼저 하셨나요? 네. 네. 라이 씨. 라희가 사실 먼저 했어요. 근데 왜 전원 다 추구미가 테토녀세요? 다 테토녀세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서. 네, 사실 진정한 테토녀는 말이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저랑 사귀는 소리야. 이렇게 막내 라인이 가만히 있어. 맞아요. 아니요, 뭐 테토녀일 법한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는 멤버가 있나요? 저희가 뭔가 연습생 때부터 보이그룹 선배님 안무를 좀 많이 했어서 그런지 뭔가 그런 추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리고 저희 연습할 때도 약간 여자 친구들이 연습하는 것보다 좀 더 뭔가 기합이 연습할 때마다 기합이 들어가요. 막 이렇게. 라이 씨, 네, 애견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림포테리님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계기들이 궁금해요. 사실 저는 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6살 때부터 엄청 춤을 열심히 춰왔는데 사실 스트릿 춤을 추다가 캐스팅이 돼서 오게 됐는데 나를 표현하기에 스트릿도 좋지만 뭔가 무대에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이 더 되게 커지셨군요. 그래서 이루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혹시 다른 계기가 있었던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원래 의사가 꿈이었어요. 오. 소아과 의사가 꿈이었어가지고 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때 댄스부에 들어갔는데 그 무대의 맛을 한번 보고 나서 그 아이돌이라는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 션디도 꿈이 의사였죠? 맞아요, 저도 의사였어요. 진짜. 근데 네. 션디는 의사인데. 지금 꿈이 의사예요. 지금도 의사예요. 사실 저도예요. 그래요? 카시아 씨도. 네. 저는 옛날 꿈이었는데 요즘 드라마 보고 다시 또 의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팬분들한테 나 의사가 하고 싶어 했는데 얼마든지 해보라고. 못할 걸 아시는지 얼마든지 해보라고. 션디는 마음껏 해도 되는데 카시아 씨는 지금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니까 잠시 좀 네. 이렇게 억누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사야카님 화연이 복근이 정말 예뻐요. 맞아요. 복근 운동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와, 저도 좀 필요해요. 저 살짝 스쳤다가 가셨거든요. 어떻게 혹시 운동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끼리 그 유행했던 복근 운동 맞아요. 방법이 네, 있는데 맞아요. 5분 플랭크라고 해서 그냥 플랭크, 사이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마운팅? 마운팅? 맞아요. 그 동작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한 5분 복근 운동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복근이 착 생깁니다. 그럼 멤버들끼리 다 같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네, 다 같이 같이 노래 들으면서 합니다. 와, 진짜 저희 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다음 생에는 혹시 이번 생에 혹시 이번 생이요? 네. 다 같이 모여서요? 예,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질문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인 앨범 당첨 명단은 방송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아쉽게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랄까요, 좀 초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프아이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는 오늘 사실 라디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살짝 떨렸는데 너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주셔서 되게 힘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진짜 저희의 화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데뷔 5개월 만에 벌써 미니 앨범이 2개나 되는데요. 그만큼 이프아이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꿈, 목표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이프아이의 곡이 많은 전 세계 분들에게 알려져서 저희의 노래로 위로와 행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이프아이만의 단독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팬분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을 이렇게 상상만 하니까 꼭 현실로 이루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다음번에는 꼭 앨범 내시고서 콘서트까지 맞아요.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각자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기 다루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기타 치면서 저의 뭔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콘서트에서 딱 해주면 엄청 멋있잖아요. 맞아요. 또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의 카리스마를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무대를 한번 또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에코 챌린지 때 했던 그런 복장을 입고 네. 뭔가 멋있는 무대 수트나 정장 네. 핏으로.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희의 트레일러 공포 컨셉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공포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프아이의 활동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신 것도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제 또 더 많은 다양한 앨범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로 또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경친들과 팬분들에게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프아이 에코 들려드리면서 이프아이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경친들 자니? 마지막 출석 트랙! 아직 앉아는 경친구예요. 3829 경친이 경청 틀어놓고 있으면 집에 혼자 있어도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3819 경친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8472 경친. 오늘 치팅데이라 야식 시켜놓고 경청 들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요.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인데 응원해주세요 응디션디. 그래도 또 치팅데이 같은 게 있으니까 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또 다음 치팅데이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화이팅. 다음에는 더 맛있는 치팅 저희가 또 추천해드릴게요. 좋아요. 또 0837 경친이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작은 키링 선물해줬는데 예뻐서 하루 종일 만지작거렸어요. 경청 끝나면 가방에 달 거예요. 와, 이런 작은 선물들이 오히려 더욱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맞아요. 추억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도 한번 이렇게 서로 선물해보는 거 어때요, 슌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키링 같은 거 선물하면 달고 다닐 거예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친 여러분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준 경친들 모두 고마워요. 네, 그럼 이 노래 같이 들을까요? AB6 그의 여름. AB6 그의 여름 듣고 왔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신인 아티스트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저희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또 저희 예전도 생각나고 정말 울컥할 정도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친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밤 10시 다시 찾아오는데요. 잠시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경청이 가을 개편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희 원어스를 비롯해서 케플러, 더보이즈, 세 팀의 DJ 모두 8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경청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만큼 남은 시간 경친들과 좋은 추억 만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또 헤이쇼디 때 추천곡으로 또 이유로 이제 눈물 참기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쵸. 남은 날들 동안 우리 경친들과 함께 즐겁게 후회 없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곡 들려드릴까 해요. 원어스, 루퍼트의 눈물, 원어스의 눈물 흘리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시원하게 응원해. 안녕.